속력 속도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속력 속도. 그럼 재용이는 뭐 필기 안 해도 되겠네. 자, 속력. 자, 속력과 속도가 우리 둘 다 뭘 나타내는 거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 빠르기. 자, 그럼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우리 속력 속도 어떨 때 우리 빠르다고? 친구끼리 야, 속력 내가 더 빠르거든. 네가 더 빠르. 야, 너 100m 몇 초 뛰어? 이런 얘기 하지. 그럼 나 13초 뛰는데 꺼져 이씨 나 12초거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똑같은 100m를 주고 시간이 짧을수록 그럼 이 속력은 시간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어? 같은 시간을 주고 더 멀리 간 사람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속력이란 얘기는 시간에는 반비례고 거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됐나요? 자, 그럼 속도도 난 속도가 빨라. 난 속력이 빠른데?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 맞지? 그럼 속력과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로 쓴단 말이야. 그렇지만 뭐가 다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기호로 나타내면 자, 얘는 V는 T분의 시간은 타임이지. 거리는 디스턴스 약자 S. 속력 V는 T분의 S.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S는 VT가 되고 T는 V분의 S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자, 얘도 마찬가지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시간분의 변이로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시간분의 변이. 자, 그럼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은 똑같은데 변이냐 거리냐 이 차이가 있겠네. 맞나요? 그러면 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거리와 변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점 A점으로부터 한 점 B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니? 한 가지. 그래 봐. 내가 말했지? 꼭 한 10개 명 있으면 꼭 그 중에 한 명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한 가지라고 한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 근데 난 이렇게 안 가고 난 이렇게 갈래. 아니 나 이렇게 갈래. 나 이렇게 갈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네가 생각한 한 가지는 이게 무슨 값이냐? 변이 값이 되는 거야. 변이가 되는 거야. 변이. 이게 변이야. 그럼 변이라는 얘기는 자, 변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변한 위치? 위치 변화? 변한 위치 변화가 변이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변이가 된다는 얘기야. 자, 위치 변화, 변한 위치 이게 변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 이건 거리가 된다. 자, 나머지는 이게 다 거리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변이도 사실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변이도 거리가 되는데 우리 최단 거리를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얘 기호를 보게 되면 자, 속도는 V, 시간 T, 변이 S. 선생님 똑같나요? 아니지. 거리하고 변이가 다르니까 변이를 우리가 뭐로 표시하냐면 자, 변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재용아? 벡터라는 표시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 이 방향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 화살표로 나타나니까 얘는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줘. 그럼 얘도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줘.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과목인지 알아? 물리원이라는 과목. 이 물리원에서는 굳이 속력과 속도가 구분되지 않아. 왜일까요? 방향이 안 변하는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거리하고 변이가 뭐?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 변이하고 거리가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더 선생님 보시고요. 단위 한번 볼까요? 자, 거리의 기본 단위는 킬로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지만 미터가 되고요.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속력의 기본 단위가 되고 속도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화살표 해준 게 이게 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안 되나요? 아니 얘도 될 수 있어. 선생님 킬로미터 퍼는 안 되나요? 아니 얘도 될 수 있어. 얘도 속력의 단위가 될 수 있어? 선생님 뭐라고? 기본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기본 단위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속력의 단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생님 두 가지에만 딱 들으면 딱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한 기준이 있다라고 치면 어떤 A 물체가 자, 이쪽으로 10m를 가는데 2초가 걸렸다. 자, 얘 속력 얼마니? 자, 얘 속력 얼마야? 속력 얼마야? 5m/s요. 5m/s. 자, B라는 물체.
자, 똑같이 B라는 물체가 얘는 일로 갔어. 자, 얘는 10m를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 2초 걸렸다. 자, 얘는 속력 얼마니? 얘 속력 얼마야? 아니. 얘도 똑같이 속력을 5m/s. 왜? 이동 거리가 10m, 이동 거리가 10m니까. 자, 그런데 속도를 물어봤어. 속도는 선생님 뭘 표시한다고 했어? 방향도 같이 표시한다라고 했지. 속도는 방향도 표시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네. 보통 우리 오른쪽으로 뭐로? 플러스라고 하자. 우리 수학에서 좌표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으면 풀풀, 마풀, 마마, 풀마 이렇게 돼.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위쪽 플러스를 잡잖아.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플러스 5m/s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반대로 갔지. 얘는 마이너스 5m/s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음수의 값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0보다 작은 음수의 값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이야.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 수학에서 야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2가 크면 뭐가 크니? 마이너스 2가 크잖아. 근데 과학에서 마이너스 5가 큰 거야. 왜? 마이너스는 방향이라니까. 선생님 저는 왼쪽으로 플러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뭐는 같다? 속력은 같다. 뭐가 다르다? 속도는 다르다. 왜? 방향이 다르니까. 위치 변화 값을 봐봐. 얘는 여기 있잖아. 얘는 오른쪽으로 10m고 얘는 왼쪽에 10m 있잖아. 그러니까 변이 값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면 속도는 뭐만 나타낸 거야? 뭐를 나타낸 거야? 얘는 속력과 방향을 동시에 표현을 한 거고요. 속력은 뭐만? 크기. 그러니까 얘는 속력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낸 거고 속력은 크기만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여기가 A점, B점, C점이라고 합시다. 자, 만약에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데 5초가 걸렸대. 근데 이 길이가 10m고 자, 이 길이가 8m야. 이 길이는 얼마야? 6m가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6m가 되겠지. 자,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데 5초가 걸렸대. 자, 그랬을 때 속력과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합시다. 속력과 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속력은 어떻게 돼? 5초 동안 얼마 갔어? 10을 갔다가 6을 더 갔으니까 5초분의 16m 이렇게 되겠지. 그럼 속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3.2m/s가 된다. 3.2m/s. 됐나요? 자, 속도는 얼마니? 얘가 어떻게 갔건 변이는 뭐가 돼? 얘지. 그러면 5초분의 8m 해서 1.6m/s가 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속도 대충 감이 오지? 그럼 봐. 내가 여기를 갔다가 제자리 왔어. 자, 가는데 2m, 오는데 2m, 총 4m인데 2초 걸렸대. 속력 얼마야? 2m/s. 속도는 얼마야? 0. 왜? 제자리니까 변이값이 얼마야? 0이 되니까. 속도 이해됐나요? 자, 속도, 변이, 최단거리. 변이는 최단거리야.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 변환 위치. 이게 변이값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먼저 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힘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이지? 물리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이야?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떨 때 우리 힘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힘 썼니? 아니야? 아니 내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근데 다 힘 썼니? 힘 썼지. 네. 모양이 바뀌었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의 변화원이? 모양의 변화원. 자, 모양의 변화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었어. 어떻게 되니?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속력의 변화 원인. 자, 속력의 변화 원인. 자, 세 번째.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지. 가는 데를 확 밀었어. 어떻게? 샥 꺾이지. 운동 방향의 변화 원인.
운동 방향의 변화 원인. 자,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우리가 뭘 작용했다라고 한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고요.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야. 셋 다 동시에 변화도 되고 두 개만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무슨 힘? 물리적인 힘. 그럼 이때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짜힘, 알짜힘. 알짜힘 새로운 용어인가요? 아니, 알짜힘 새로운 용어가 아니야. 우리 중학교 때 이 알짜힘을 뭐라고 중학교 때 배웠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합력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합력. 우리가 말한 힘이라는 건 알짜힘 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힘을 표현하니? 힘 어떻게 표현해? 점을 찍고 화살표를 그려서 얘를 뭐라 그래? 작용점. 얘를 뭐라 그래? 크기. 얘를 뭐라 그래? 방향.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힘의 상요소라고 얘기하지. 힘의 상요소. 자, 힘의 상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또 뒤에 이걸 뭐라 그러지 재용아? 작용선이라고 하지. 작용선이 뒤에 나오지? 작용선. 자, 그래서 얘는 힘의 상요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용선으로 표현을 작용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 그러니까 힘은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힘이 작용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힘을 갑자기 얘기를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건 다 중학교 때 배운 얘기야.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가속도 운동, 가속도라는 얘기는 선생님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자,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라는 말 대신에 힘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운동이야. 자, 가속도 운동, 힘이 작용한 운동. 자, 힘이 작용한 운동. 이거 선생님 지금 하나, 둘, 셋 가지로 표현을 할 건데 옆에 표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 힘이 기호로 뭘까요? 그건 단위지. 기호로는 뭘까요? P 파워 F 폴스야. 이만 F로 표시. 왜 이런 얘기하지? 와, 저 사람은 포스가 느껴져. 이런 얘기하지? 펄스가 영어로 무력, 증강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힘 F 이렇게.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속력 증가. 운동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안 변하겠죠? 방향 일정, 운동 방향 일정.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했어. 얘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 자, 얘네들은 어떤 경우냐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 그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는 뭐만 변해? 속력만 변한다. 뭐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뭐의 변화가 생긴다? 속력의 변화가 생긴다. 속력의 변화. 자,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만 변한다.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만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속력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밀거나 당겨야지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지? 밀거나 당겨야지 속력이 변한다. 자, 두 번째.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뭐야? 수직이지. 얘는 힘의 방향과 글씨 알아보지? 운동 방향이 수직. 근데 못 쓰는 글씨는
글씨는 아니잖아. 빨리 써서 그래. 나 이거보다 더 잘 쓸 수 있어. 갑자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자꾸 글씨 얘기하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 글씨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 이 정도는 못 쓰는 글씨 아니지 않나? 그래서 더 잘 쓸까 하다가 아니, 난 못 쓰는 글씨가 아니니까 그냥 수직이야. 그럼 밀거나 당겨야지 속력이 변하는데 얘는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아. 맞지? 그럼 얘는 속력은 어떨까? 속력은 안 변해. 속력 변화 없어. 속력 변화 없어. 그러니까 즉 속력 일정이지. 일정. 그럼 뭐가 변할까? 운동 방향만 계속. 네? 운동 방향만 변화. 운동 방향만 변한다. 자, 그럼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은 변하는데 얘는 우리가 뭐라 속력 일정하니까 등속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원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속 원운동.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운동을 할 겁니다.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등속 속력은 일정한데 원은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리 원에서는요 딱 두 가지만 배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배우는 내용들은 이 얘기를 배울 거고 등속 원운동은 저 뒤에 이제 케플러 한 다다음 주쯤 되면 이 등속 원운동 케플러 법칙 할 때 등속 원운동을 배우지 않을까 싶다. 그때 배울 거야. 그럼 이건 물리 1에 되죠. 물리 2에서는 그럼 어떤 경우가 배우겠지? 두 가지가 합쳐진 경우가 배우겠지. 그럼 세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비스듬하게. 자, 비스듬하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 그러면 요 힘의 표가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힘과 어떤 힘일까? 이렇게 수직 방향이 그러니까 y축이니까 fy라고 할게요. 이렇게 평방향에 fx라고 할까요? fx와 fy가 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fx와 fy 합력이 f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때? 밀기도 밀고 90도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합니다.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한다. 이거는 언제 배운다? 물리 2에서 배운다.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이냐? 이렇게 무슨 운동이야?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자의 운동. 진자의 운동. 자, 얘는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내용이 뭐야? 힘이 작용한 운동이구나. 중학교 때는 우리 힘이 작용하지 않은 운동. 선생님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등속도. 등이 뭐지? 중학교 때 배운 얘기지 이거. 등이 뭐지? 일정하다. 등은 일정하다. 자, 속도는 선생님 지금 뭐와 뭘 나타낸다라고 했어? 속력과 방향. 자, 그러면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등속, 직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배웠죠? 선생님 얘기했어. 방금 얘기했어. 우리 뭐지? 힘은 정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할 때 힘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하고. 그럼 방향도 안 변하고 속력도 안 변하는데 힘이 작용하니 안 하니? 안 해.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등속, 직선, R자 힘. R자의 합력이 얼마?
알짜의 합력이 0인 운동. 그 다음에 이 알짜의 합력이 0이라는 말은 합력이 0이야? 그럼 힘을 합했을 때 0이라는 얘기니까 힘이 작용하긴 하는 거지. 힘이 작용하는데 합력이 0이라는 얘기야. 근데 아예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우리가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이 시간이래. 시간 t. 가로축이 시간 t. 이렇게. 자, 세로축이 속력이래. 속력. 그럼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니 일정하니? 일정해. 그래. 일정. 자, 이게 이제 우리 등속도 운동이고요. 그럼 자, 여기는 시간 t. 여기 거리 s. 시간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s로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1초에 1m를 간다는 얘기지. 1초에 1m 가면 2초면 2m, 0.1초면 0.1m. 그럼 모든 걸 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 1초면 1m, 2초면 2m, 도도도도도, 슉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나요? 그럼 얘가 등속 운동. 됐습니까? 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니?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르냐니?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 면적은 이동거리다. 이동거리. 왜? 이 아랫부분 면적은 뭐야? 사각형이지.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뭐가 돼? 시간이 되니까 이동거리가 됩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등속도 운동하니까 등속도 운동의 아랫부분의 면적 이동거리가 이게 아니야. 시간 속력 그래프의 모든 시간 속력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가면 그게 이동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VT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아랫부분 얘 삼각형이지. 얘 구하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VT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아랫부분 면적점 그리 모든 것은 다 이동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건 삼각형이 이거 사각형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건 과학에서 안 배워. 이건 적분.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적분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이거 적분할 때 이렇게 배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속력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간거리. 사실 설마 내가 또 1주차 보충을 또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때 1시간 만에 후두두두두 되게 빨리 나갔었잖아. 맞지? 그랬는데 또 하게 되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더 이상 오면 이제 받지 않을 거야. 자, 1초에 1mm. 자, 만약에 시간거리. 그럼 얘 그래프에 이제 자, 선생님 속력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동거리. 아니 면적은 이동거리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수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가 기울기지. 그래서 얘는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자,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우리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델타 x 분의 델타 y. 자, 삼각형인데 사실 델타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삼각형처럼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삼각형 그리고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델타가 변화해.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x축이 변하면 뭐가 변해? 시간. y축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야? 거리.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속력이 되네. 자, 기울기는 속력이네. 됐나요? 자, 근데 기울기가 변하니 일정하니? 기울기가 변하니 일정하니? 기울기가 일정하지 다. 모든 기울기가 다 경사가 다 일정하지? 기울기는 속력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무슨 그래프? 등속 운동이다. 됐나요? 그러면 등속 운동에서만 시간거리 그래프기가 속력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봐.
ST 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인데 이렇게 아래로 몰록했어. 그럼 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것도 속력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지. 근데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이야? 감소하는 운동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게 그래, 정지. 시간이 지나도 저 거리의 변화가 없잖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기울기가 뭔데? 속력인데 기울기가 0이네. 기울기는 속력인데 기울기 0이야? 이거 정지죠. 얘는 정지. 운동 안 하는 거지. 됐나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왠지 모르는 게 또 딱 다른 거 같지? 그게 물리의 매력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워도 되지? 여기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보충 더 추가적으로 그럼 한번 보세요. 선생님 얘가 등속운동, 등속도운동, 등속직선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A, B, C라고 B는 선생님 분명히 등속도운동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A는 등속도가 아닐까? A도 등속도야. C도 등속도. 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크네? 속력이 빠른 등속운동이고 얘는 속력이 느린 등속운동. 그럼 만약에 B를 여기다 표현한다면 A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시간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모두 일정하면 모두 다 뭐가 된다?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팅 가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가 속도가 바로 나오지만 선생님 가속도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얘기는 보니까 어때? 속도를 가하다 이 뜻이야. 속도를 가하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가속도라는 말 대신 뭘? 가속도, 속도를 가하다. 속도가 가하다. 속도를 가하다.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돼? 힘이 작용해. 그래, 힘. 자, 가속도는 반드시 힘이 작용했을 때 생기는 거구나. 말하는 힘이 무슨 힘? 알자 힘. 자, 그럼 가속도가 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럼 속력 속도의 정의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의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단위 시간당 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뭐 당 이게 기준이잖아. 그럼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속력 부위는 T분의 S,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거든. 그럼 가속도를 도식화시켜서 표현한다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변화량이라는 값은 변화, 시간의 변화. 변화라는 얘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선생님 계산이 10억 있었는데 선생님 계산이 20억 됐대. 선생님 계산 변화량 얼마야? 10억. 왜? 20억에서 10억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나중 시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한 거고, 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는 얘기. 자,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뭘로? 기호로. 자, 힘도 F. 자, 속도 V 이렇게 표시했듯이 기호로. 가속도가 영어로 뭐지? acceleration이지, acceleration. 그래서 가속도 A. 근데 변화량 아까 뭐로 표현한다고 했어? 삼각형 그리고 델타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고. 자, 나중 시간은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 시작, 지금 기준 이게 0이에요. 그럼 나중은 뭐가 돼? T. 그럼 나중 시간 T 빼기 0. 이게 시간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럼 나중 속도 v 빼기 0초 대 속도지 처음 속도. 처음 속도가 정지된 물체에 있으면 정지 0이 되겠지만 처음 속도 값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현재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v0 0초 대 속도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이게 뭐가 되네? t분의 v-v0가 돼. 그럼 가속도에 있는 t분의 v-v0가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 쭉 설명을 했는데 외우는 거니? 아니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A는 t분의 v-v0래. AT는 v-v0가 되니까 속도 변화량 델타 v가 되고, 그럼 t는 뭐가 되겠어? a분의 v-v0가 되고, 그럼 v는 뭐가 되겠어? v0 플러스 at가 된다. 다 같은 얘기지. 곱하고 더하고 넘기고. 맞나요? 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속도의 단위. 자, 속도의 단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미터 퍼 세크야. 거리 나누기 시간. 가속도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뭐가 변해? 속도가 변하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거기다가 뭘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 시간.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그러니까 초당 뭐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지. 초당 속도 변화량. 자, 이걸 계산해 볼까요? 그럼 미터 나누기 세크 나누기 세크가 되겠지. 그럼 얘는 1분의 세크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가 된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선생님 이거부터 지금 선생님 설명을 했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 딱 바로 보면 어때? 뭐 어쩌라는 얘기야. 거리에서 시간 2번 나누네. 거리에서 시간을 2번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라는 얘기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구나. 됐나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힘이 작용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속도의 부호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속도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나타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뭘 나타내? 운동 방향. 자, 그럼 가속도도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가속도도 부호가 정해져. 그럼 가속도의 부호는 뭐가 나타날까요? 힘의 방향이 되는 거. 그럼 가속도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 부호가 플러스 값을 갖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2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밀었지. 그랬더니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체가 3초 후 이 물체의 속도가 8m/s가 되었대. 그럼 얘 가속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 변했어? 2에서 8이 됐으니까 6 변했지. 6 증가했네. 그러니까 플러스 6m/s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플러스 2m/s 제곱. 즉 2m/s. 1초에 2씩 증가했구나. 무슨 값을 가졌어? 플러스 값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다? 같다.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8m/s로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반대로 작용을 했어. 자, 그랬더니 똑같이 3초 후 이 물체의 속도가 2m/s가 되었어. 그럼 얘 가속도는 얼마겠니? 얘 가속도는 얼마겠니? 2 빼기 8이지? 맞니? 그 얼마? 3초 동안 마이너스 6m/s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겠지. 1초에 2씩 감소했을 거다. 그럼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음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음수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작용한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할 때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음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응용.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선생님 바꿔볼게요. 자, 여기가 뭐 3m/s 운동한다고 칠까? 그랬더니 3초. 이 물체가 이쪽으로 9m/s로 되었대. 얘 가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일까? 그럼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 시간의 변화 얼마? 3초. 속도의 변화 얼마야? 3. 나중 빼기 처음이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9 빼기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2? 맞니? 3초 동안 12 감소한 거니까 얘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4m/s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가속도의 구호는 가속도. 여기 선생 하나 더 써볼까 그럼? 속도의 구호는 운동 방향인데, 자, 가속도의 구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의 방향? 힘의 방향. 자, 가속도의 구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재밌어지지? 됐나요? 자, 그럼 이쪽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이쪽을 지워. 이쪽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도 지워야겠다. 자, 이쪽 지우고 선생님인데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하고 상대 속도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평균 속력. 자, 여기 서울이 있어. 자, 여기 부산이 있다라고 보시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를 근데 5시간이 걸렸대. 야, 얘 속력 구해라라고 하면 속력이 얼마야? 90 km per hour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450km 나누기 5시간을 했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90km/h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 1시간에 90km씩 가면 난 5시간 후면 부산에 도착해.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내가 1시간에 90씩 꾸준히 갔을까? 아니잖아. 똥마려워서 휴게실 가서 똥 싸고 갔을 수도 있고 가서 핫바도 사 먹고 차가 없어가지고 한 180km로 달렸을 수도 있고 차가 좀 막혀서 20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5시간분의 450한 이 속력이 우리가 무슨 속력이다? 평균 속력이다. 자, 이게 평균 속력이야. 맞니? 그럼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총 걸린 시간이야. 그래서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ST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이 증가하는 거지.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본다는 건 x분의 y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t분의 s니까 속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 시간을 t1, 요때 시간을 t2, 요때 거리를 s1, 요때 거리를 S2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구해? 전체 시간은 T2 빼기 T1이지. 그럼 T2였을 땐 S2 지점이 있고 T1이었을 때 S1이 있으니까 얘는 S2 빼기 S1 이게 평균 속력이야. 맞아?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선생님 뭐라고 했지? 속력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T2분의 T, T2 빼기 T1분의 S2 빼기 S1이라는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이게 평균 속력이 된다. 오케이? 이해됐니? 근데 얘가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그럼 순간 속력. T1일 때 순간 속력.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순간 속력이 된다. 이게 순간 속력. 그러니까 얘는 T1의 순간 속력이 되는 거야. T1의 순간 속력. 요건 뭐가 되는 거야? T2의 순간 속력이 되는 거야. T2의 순간 속력이 된다는 거야. 자, 평균 속력, 순간 속력 됐나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력이고 각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 속력이 돼. 그럼 여기 봐. 아까 등속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됐어? 얘지. 그럼 얘 평균 속력 구하세요. 얘고. 순간 속력 구하세요. 얘지.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상대 속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라는 얘기는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정지했을 때 상대방의 속도가 얼마겠니? 라고 물어본 게 상대 속도야. 그럼 보세요. A가 이쪽으로 3m/s로 운동하고 있고 A. 자, B가 이쪽으로 2m/s로 운동하고 있고 자, C가 이쪽으로 7m/s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쳐봐. 그럼 A가 B를 보면 얼마처럼 보이겠니? 이거는 지금 누가 여기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A는 오른쪽으로 3, B는 왼쪽으로 2, C는 왼쪽으로 7 이거는 관측자가 봤을 때의 속도야. 근데 A가 B를 봤을 때는 관측자가 봤을 때 정지되어 있는 관측자 즉 지면이 봤을 때는 2m/s로 가지만 A가 B를 봤을 때 2처럼 보이니? 얼마처럼 보여?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5야. 일단 얘는 봤을 때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근데 내 속도 3에다가 얘 속도 2가 되니까 상대 속도 확률 뭐라고 했어? 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 난 실제로 3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럼 A가 B를 봤을 때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A가 C를 보면 얼마가? 마이너스 10. B가 C를 보면? 그래 마이너스. C가 B를 보면? 플러스 5처럼. 상대 속도 이해됐나요? 그럼 상대 속도를 굳이 선생님 정리를 하자면요. 잘 보세요. 자, VAB 이거는 A가 B를 본 속도 뭐라고? A가 B를. 자, A가 B를 본 속도야. 그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지. 상대방부터 배려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저런 얘기를 하냐. 얘는 VB 빼기 VA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값이 상대 속도라는 얘기야. 그럼 상대방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내 속도 얼마야? 플러스 3. 이 값을 뭐 해줘라? 빼줘라. 그럼 얼마? 마이너스 5. 그러니까 VAB, A가 B를 봤을 때 VB 빼기 VA를 해주면 그게 상대 속도가 된다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VAC는 VBC라고 할까요? VBC 이건 누가 누굴 본 거야? B가 C를 본 거니까 어떻게 돼? VC 빼기 VB가 되겠지. 그럼 VC는 얼마야?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2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처럼 보여? 마이너스 5m/s처럼 보인다 이게. 됐습니까? 자, 상대 속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등가속도 운동하도록 할게요. 등, 가, 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할게요. 등가속도, 직선. 자, 일단 직선이 들어가면 뭐와 같다? 변이와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가 같은 거지. 자, 등가속도니까 선생님 가속도 대신 뭐라고 읽어라? 힘.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속력 변화. 그 다음에 뭐? 운동 방향 변화.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등이 무슨 뜻이야? 일정.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력 변화가 일정한 거예요. 나중에 운동 방향 변화가 일정한 건 등속 어느 운동 할 때 선생님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배울 거는 성력 변화가 일정한 거야. 성력이 일정하면 뭐지? 등속도. 얘는 뭐가 일정해? 변화가 일정한 거야. 성력 변화가 일정한 게 등가 속도. 그럼 뭐? 일정한 힘이 작용한 운동이란 뜻이야. 일정한 힘이 작용한 운동.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하는데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거기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 일식 V는 V0 플러스 AT 똑같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삼식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사실 이제 물리 공식 애들 물리 이렇게 들어보면 물리 공식 외워야 돼. 맞아, 외워야 되는데 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야. 공식이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외워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선생님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안 해야 된다고? 물리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공식이라는 거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이게 공식이니? 아니, 거리의 비례하고 시간의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공식이 다 나와. 저번 시간 우리 충격량 할 때도 뭐야? 야, 어떻게 하지 충격 많이 받겠니? 세게 받고, 세게 맞고, 오래 맞고. 그럼 세게, 힘이 세게, 오래,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FT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물리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 선생님 계속 가속도는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되지. 정의. 가속도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필요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구나. 그러니까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정의만 알고 있으면 공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식만 외우려고 공부를 하면 물리가 자꾸 멀어져. 물리는 공식만 외우면 된다라는 생각은 꼭 버려라.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있어 이게 일식이라는 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m/s로 운동하는데 이로 힘을 받았어. 힘을 받았는데 가속도가 3m/s 제곱이야. 이 물체의 5초 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5초 속도. 자, 식 외웠어. 그러니까 안 써도 됩니다. 자, 1식. V는 V0 플러스 AT니까 처음 속도는 3이야. 가속도는 3이고 시간이 5초니까 3 곱하기 5, 3, 5, 15 더하기 3, 18!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봐봐. 3m/s 제곱이 무슨 뜻이야? 1초에 3씩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5초. 그러니까 얼마 증가했어? 15 증가했어. 원래 얼마인데? 3. 그러니까 18이잖아. 아니 이걸 굳이 외워야 돼? 아니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번째 식 잘 보세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T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자 어떻게 주어지냐면 처음 속력 아니다. 처음 정지 상태에 있던 어떤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아 가속도가 3m/s 제곱으로 운동을 하는데 5초 후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니?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고 그렇죠. 그럼 외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처음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정지되어 있으니까 0이니까 얘 0이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3이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네. 25, 75니까 37.5m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 보기만 해도 깝깝하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이거 외워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좀 이따 잘 들어봐. 이렇게 만약에 물리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 주변에. 그러면 정중하게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친구야,
너는 물리를 하면 안 된단다. 차라리 화학이나 생물을 하렴이라고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애는 진짜 안 돼. 얘는 이과 오면 안 돼. 양보해서 이과 왔다 쳐. 걔는 물리하면 안 돼. 정말 답답한 짓거리야. 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선생님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줄게요. 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공식을 외워서. 자, 보세요. 얘는 여기 있다고 했어. 됐니? 자, 그럼 자 V는 AT 플러스 V 제로 이렇게 됐어. 순서 바꿨어. 그럼 여기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Y축에 뭐 넣어라? V. X축에 뭐 넣어라? 시간 T 넣어라. 그럼 VT 그래프를 그리고 B가 뭐야? Y절편. Y절편 V 제로. 얘가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자,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아, 이렇게 되겠네. 여기 T. 여기 나중속도 V. 이렇게 되겠지. 자, VT 그래프의 면적.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T. 이동거리지. 그럼 얘 이동거리 구하라는 얘기는 뭐? 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맞니? 그럼 거리 S는 사각형의 면적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이야.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은 얘는 V0, 여기는 T잖아. 맞냐? 그럼 얘는 V0 T네. 대충 맞아떨어져 가지. 더하기 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T지 T.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V 빼기 V0지? V 빼기 V0는 뭐야? AT. 그러니까 T 곱하기 AT. 여기는 뭐가 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뭐 해준 거야? VT 면적의 뭐? 이동 거리를 구하면, 아니, VT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관건은 뭐야? VT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VT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냐고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그 그래프, 그래서 선생님 그 그래프 그리는 그 연습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그래프 그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돼. 선생님 삼식은 어떻게 해요? 아이, 외워! 외우지 말라면서요. 아니, 문제 외우지 않아도 이거 풀면은 다 되는데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외울 거면 이거 하고, 자, 평균 속력. 지금 우리 무슨 운동하고 있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지.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은 자 2분의 처음 속력. V0가 처음 속력이지. 더하기 나중 속력이다. 이게 평균 속력. 이거는 두 개 외우면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얘 두 개는 외우면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 고2, 고3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외우라고 해요. 야, 이거 외워. 편하고 엄청 편하거든. 근데 그래프 의미 알면 사실 안 외워도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 외우면 엄청 편하거든. 그래서 고2, 고3 애들은 수능 문제에서 우리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고, 니네 고1 아이들은 외울 필요 없어. 고1 아이들한테 내가 물리 갖고 스트레스 주기 싫거든. 수학해야 되는데, 영어 해야 되는데, 과학 갖고 스트레스 주기 싫거든. 외우지 않아도 돼. 굳이 외운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등가속도도 별거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가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와요. 왜 6개냐면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근데 왜 6개야? 3개가 아니고 A가 0보다 큰 플러스일 때하고 A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일 때하고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프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자, 등가속도인데 AT 그래프래. 세로축이 가속도고 가로축이 시간이야. 그럼 등가속도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어떻게 돼? 일정해야 돼. 일정.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일정하겠지. 그럼 얘 아랫부분의 면적을 생각해 봅시다. 면적이 뭐야 그럼 얘는? AT네? 그럼 이거 뭐지? AT는 V 빼기 V0니까 뭐야? 속도 전하냐.
근데 얘가 플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가속도가 플러스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그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얘 속도가 계속 어떻게 돼? 증가. 그럼 얘는 속도 증가량이야. 속도 증가량. 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를 일정하겠지. 마이너스 A를 일정하겠지. 그럼 얘 면적은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 AT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속도 감소량. 얘는 속도 감소량이 된다는 얘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VT T V0. 얘 면적은 뭘까요? 면적은 뭐라고? 이동거리. 맞니?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V0t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 2분의 AT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뭘까요? 자,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네. 그 x축은 델타 t고 y축은 델타 v네. 기울기 뭐? 가속도. 기울기 가속도. 면적 뭐? 이동거리. 그럼 vt만 그리면 끝나. 왜?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면적 구하면 이동거리. 이거 알면 다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럼 우리 vt 그래프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 푸는데 기본은 vt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까 가서 저걸 갖고 올 걸 깜빡했네. 자,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면적 구하면 이동거리. 자, 기울기는 어떻게 본다고? x분의 y. 면적은 어떻게 본다고? x 곱하기 y. 기울기는 뭐라고? x분의 y. 면적은 어떻게? x 곱하기 y. 아, 이렇게 쉬운데 물어보면 맨날 대답을 못해. 기울기는 뭐라고? x분의 y. 그럼 시간분의 속도니까 뭐? 가속도. 면적은 뭐?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이동거리. 그게 핵심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S하고 T의 관계는 T의 제곱의 미래지.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포물선 형태지, 포물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증가. 그럼 얘 기울기는 뭐라고? T분의 S잖아. 시간분의 거리니까 뭐 기울기? 속력. 그럼 얘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됐니? 자, 그 다음 얘. 자, 얘는 마이너스 A로 일정하지. 마이너스 A가 무슨 뜻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그럼 처음에 여기에 V0로 운동하고 있는데 자, 내가 가고 있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나 뒤에 당겨. 그럼 나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느려져. 그러다가 언젠가 뭐 하겠어? 정지하겠지. 근데 계속 힘이 작용해. 그럼 나 점점 어떻게 돼? 빨라져. 그럼 T초까지는 갈 때는 느려졌다. 올 때는 빨라지는 거죠. 갔다? 온 거야. 얘는 계속 가기만 한 거야. 계속 밀기만 하니까. 얘는 당겼으니까 언젠가 0이 될 때까지는 갔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오는 거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T초 때 속력이 0 되고 얘는 뭐 했다? 갔다. 갔다. 얘는 돌아오고 있다.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고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 운동 방향. 맞니?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T초 때 속력은 얼마? 얘는 계속 가기만 한 거야. 얘는 갔다 온 거야. 그럼 갔다가 왔어. 갔다가 왔는데 여기서는 속력, 갈 때는 속력이 어떻게 돼? 속력 감소. 자, 올 때는 속력 증가. 왜? 이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럼 잘 봐. 갈 때는 속력이 감소.
T초 때 속력 0. 올 때는 속력 증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갔다가 와야 돼. 속력 감소, 속력 증가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T초 때가 돼. 그러니까 요때까지 기울기가 점 감소하지. 요때 기울기가 뭐 했어? 0 되니까 정지했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증가. 속력 증가. 여기는 속력 감소. 갔다가 왔어.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등가속도 그래프입니다.